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파트 1 정치개혁 1. 이번 우리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는 왕을 뽑지 맙시다. 왕을 뽑지 말고 여러분들의 친구를 뽑읍시다. 그냥 친구가 아니고 소신 있고 원칙 있고 한다면 하는 사람, 그리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친구. 그지요? 친구는 친구인데 괜찮은 친구. 그렇게 가십시다. 2002년 10월 24일 노풍 폭풍의 날 전야제 연설. 2. 우리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갑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물려줍시다. 2002년 4월 27일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3.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 제도는 물이 새는 배입니다. 살자면 부득이 물이 새는 배를 버리고 다시 헤엄을 얼마간 치더라도 새로운 배로 옮겨 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코 우리 정치인들이 안주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스스로 개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개혁을 제대로 못 해내는 정당은 아마 다음 총선에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정치 전망입니다. 2003년 1월 18일 KBS 특별 생방송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발언. 4. 당원과 국민에게 의사결정을 돌려준다. 소위 당권을 돌려준다는 것이 지금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 위의 지도부를 어떻게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이냐. 세 번째는 정치인들의 절제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정치 행위를 하되 다만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003년 1월 23일 대통령직 인수위 7차 회의 발언. 5. 정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2003년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 취임사. 6. 개혁 또한 멈출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정치와 행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른바 몇몇 권력기관은 그동안 정권을 취해 봉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이들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더 이상 권력기관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당당한 정부로서 국민 앞에 설 것입니다. 2003년 3월 1일 3.1절 기념사. 7. 정부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힘은 국민입니다. 스스로의 투명한 자세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국민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할 것입니다. 검찰에 의지하다 보면 검찰에게 뭔가 특별한 권력을 주어야 하고 그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아무도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감찰 기능이 아주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권이 만들어지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나는 국민들이 마지막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3월 7일 제1차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발언. 8. 개혁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용이 없는 단순한 구호도 아닙니다. 그것은 앞에 있어야 할 것을 앞에 있게 하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을 뒤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 집단의 이익은 공익과 나라의 이익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길게 보면 개인도 집단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사는 사람들은
땀 흘린 만큼 앞자리로 가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잘 활용해서 잘못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그만큼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해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 그 노력만큼 앞자리로 가야 합니다. 사리사욕으로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혁의 방법 또한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대립적이거나 과격하지 않습니다. 호시우행. 제가 생각하는 개혁의 방법은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구 편도 아닙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편을 드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처럼 묵묵히 저의 길을 가면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저를 이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 4월 18일 국민에게 드리는 편지 1. 청남대에서 9. 국정원 개혁의 첫 번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위해서는 그만하십시오. 정권이 국정원에 대해 지금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이제 끝내 달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2003년 6월 20일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및 직원 오찬 간담회 발언. 10. 나는 한국 전체 정치 구도의 변화를 원합니다. 또 다른 지역 구도가 아니냐고 하지만 기존의 정치 질서가 점차 와해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 정치의 나쁜 병폐 첫 번째가 지역 구도입니다. 그런 기존의 정치 질서가 와해되면서 새로운 질서로 변해와 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민주당만 분열하고 한나라당은 더 강하게 있으면 호남만 고립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더 이상 영남 주민들도 증오와 분노만 부추기는 방식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 틀의 역사의 흐름은 낡은 질서가 붕괴되고 새 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입니다. 1차적으로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하고 투명한 정치, 상향식 정치로 갑니다. 내가 신당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낡은 질서 중 가장 강고한 것이 지역주의입니다. 상당히 오래 버틸 것입니다. 2003년 9월 17일 광주 전남 지역 언론인과의 대화 발언. 11. 대통령 선거에는 의뢰 수천억 원의 돈이 들고 국회의원의 선거에는 수십억의 돈이 든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돈이든 거두고 무슨 수단이든 쓰는 것이라고 정치인도 믿고 유권자도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덕적 마비 증상을 고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경제 발전도 없고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업의 장부가 압수될 때마다 비자금이 나오고 비자금이 나오면 당연히 정치권으로 연결되는 이 낡은 사슬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2003년 10월 13일 제243회 정기국회 시정연설. 12. 우선 대선 자금 수사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지금 모두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대통령 주변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불리, 호불호를 떠나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 정신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정치권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속이고 회피하고 모면하려고 할 일도 아니고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또 모두 반성하는 자세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고해성사를 이야기하는데 동서고금의 진실한 고해성사는 없었습니다. 수사에 의해 진실이 규명될 수밖에 없고 이것에 적극 협력하고 마무리 지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의 개혁과 정당 문화의 개혁, 그리고 정치 혁신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불법 자금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10분의 1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모두 다 합심해서 그러한 성과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선량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2003년 12월 14일 사당 대표 초청회동 발언. 13. 지난 1년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꾸준하게 간다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몫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는 시대로 갈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이 있습니다. 권-언 관계도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권력과 언론이 월권을 하거나 특권을 주고받았던 권-언 유착이 해소됐습니다. 힘들고 껄끄러운 일이 남아있지만 꾸준히 가면 달라질 것입니다. 권 분리도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권력기관 인사는 국민 충성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힘 있는 재계와 권력의 유착관계는 이미 청산된 것 같습니다. 정, 권, 언, 재가 유착해 강자의 지배구조를 형성해 이루어지는 부정부패의 구조를 해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착의 구조를 없애는 것이 우리 정치적 목표이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과제입니다. 2004년 1월 10일 대통령 비서실 직원연수특강. 14. 노무현이 뭐 했냐고 한다면 감히 부조리의 핵심에 들어와 유착과 부조리의 핵심적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자면 저비용 정치를 구현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유착 구조의 해체만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엘리트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참여하는 문화가 대중적 토대 위에 섰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입니까?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투명한 정치, 투명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한 사람보다 10사람의 아이디어가 좋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의를 목표로 한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합니다. 2004년 1월 10일 대통령 비서실 직원연수 특강. 15. 부패 문제는 단순히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부패는 투명하지 않고 책임이 불분명한 데서 싹틉니다. 법과 제도, 행정 관행 전반에 부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분석과 접근이 중요합니다. 2004년 2월 18일 제1회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발언. 16.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패 추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강력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치 부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이제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사회 각 분야의 부패 추방과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범정부적 부패 방지 역량을 통합하는 기구로 중심을 잡고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부패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사례와 자료를 종합한 뒤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해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대안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중략. 제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월 1회 직접 주재함으로써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장애는 대통령이 앞장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 5월 24일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발언. 17. 조폭 문화를 청산해야 됩니다. 조폭 문화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칼 같은 규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철저히 충성과 보상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폭 문화입니다.
그 조직에 들어 있는 한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폐쇄적인 특권적 집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 군국주의 군대에도 살아 있었고 정치 권력에도 이런 논리가 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보편적 지지가 없으니까 보편적으로 승인된 가치를 부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을 더욱더 강고하게 제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종 관계를 맺고 물질적인 명예적인 보상을 주면서 갈라먹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부 세계의 보편적 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을 조폭 질서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날 우리의 정치였습니다. 2004년 5월 27일 연세대학교 초청 특별 강연 18.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가는 정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봉사하는 정치, 그런 아름답고 수준 높은 정치를 우리는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욕설과 몸싸움, 태업과 공전을 일삼고 공천 헌금과 정치 부패가 반복되는 그런 정치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2004년 12월 14일 CBS 창사 50주년 기념사 19. 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도가 개혁되지 않고 사람들 의식만 개혁하라고 해서 실제 의식이 개혁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또 제도를 거부하면서 의식 개혁으로 문제를 풀겠다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올바른 문제 해결에 대해 저항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 개선 없이 의식 개혁이 따라간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2005년 2월 3일 부패 방지 평가 보고 대회 발언 20. 연정, 대연정 하니까 이것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좀 고치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연정의 제안은 소위 말하는 반대급부의 내용이고 진정으로 제안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이 제안입니다. 2005년 7월 29일 대연정 관련 기자 간담회 발언 21. 내가 원하는 것은 분열 구도를 극복하자고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지만 한때에는 이 지역주의라는 것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문제, 특히 정치 분열 구도만이라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정치의 분열 구도만이라도 좀 해소할 수 있게 선거 제도를 고쳐달라는 것이 나의 요구이고 이를 위해 정말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상생의 정치를 하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있어야 되고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화와 타협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상의 제안이 대화와 타협의 제안인데 한두 가지 표현에 집착하지 말고 내용을 가지고 얘기 좀 하자는 뜻입니다. 2005년 9월 5일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22. 특권과 반칙, 특권과 유착의 구조가 가장 확실하게 해체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마무리를 언제 지었습니까? 참여정부에서 지은 것이 아닙니까? 마무리된 것입니다. 적어도 4대 권력기관 정도는 특권과 유착 구조가 해체됐습니다. 트럭으로 돈 싣고 가다 싣고 오는 수준의 일은 이제 다시는 반복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정경유착, 확실하게 끝난 것이죠.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향상돼 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했고 민주주의의 일대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정책기억위원회 오찬 발언
23.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그 개정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개헌을 주장하다 보면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를 이루기도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개헌 주장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훼손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 과제나 미래 과제들이 일관성,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심하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으로 그리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 과제에 대한 일관성,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07년 1월 9일 개헌과 관련한 대국민 특별 담화 24. 민주주의의 개혁의 과정에서는 거의 다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새로운 과제는 많이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문제라든지 상생의 정치라든지 하는 소위 3단계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개혁은 거의 마감질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딱 남아 있는 데가 정부 바깥에서는 언론 한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언론 한 군데가 남아 있고 정부 안에서는 아직 검찰이 조금 더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에 대한 큰 청사진의 마무리 작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공개적으로 특권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우스대는 사람, 전화 오면 여러분 간이 덜컥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 전화 받으면 간이 덜컥합니까? 되게 뭐 괜찮지요? 괜찮은데 어쩐지 전화를 받으면 간이 덜컹하는 그 상대방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어디가 남아 있는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 마무리 단계 속에서 하필이면 불운하게도 그 과제가 수행되는 시기에 참여정부가 들어선 것입니다. 2007년 3월 13일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여성 아동 청소년 발안 25. 진실을 토대로 하지 않는 정치는 어떤 제도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말에 가치가 실리지 않고 일관성이 실리지 않는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제도로도 이것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보증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좋은 헌법이 있어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를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가능한 토양,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의 토양이 갖춰져야 합니다. 개헌은 그 토양을 갖추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정치 문화에서 정치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2007년 3월 13일 국무회의 발언 26. 그러나 아직도 남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입에 올리기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정치의 지역주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가는 정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 그런 아름답고 수준 높은 정치를 우리는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욕설과 몸싸움, 태업과 공전을 일삼고 공천 헌금과 정치 부패가 반복되는 그런 정치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대통령의 중책을 맡긴 것은 제가 일관되게 지역주의에 맞서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07년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 27주년 기념사 27.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묵은 과제이고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 통제권, 국방개혁은 20년 묵은 과제이며 방패장 부지 선정, 장항공단은 18년 묵은 과제입니다. 사법개혁은 10년 이상 끌던 과제이고 항만 노무 공급 체계 개선은 100년이 넘는 과제인데 이것을 참여정부가 해결했습니다. 그냥 넘겨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갈등이 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공공기관 이전, 화물연대,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문제, 부동산 보유세, 국세 투명화, 성매매 특별법, 언론 개혁, 과거사 정리.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지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결코 미루지 않았습니다. 소신과 뚝심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정면 돌파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 평가 포럼 원래 강연 28. 참여정부에 대한 재총평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험난한 바다를 헤쳐왔습니다. 거센 바람과 험한 파도 그리고 뜻밖의 암초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끊임없는 진로 방해와 발목 잡기, 흔들기, 돌발 사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몰하지 않았고 좌초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년까지 레임덕이라는 것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사모 사람들이 돈 없이 선거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대선 자금 수사도 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의혹 제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는 그 말씀 취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원래 강연 29. 참여정부의 출범은 지역주의에 대항하는 정치 세력의 정말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영남 사람 노무현과 그 일당에게 호남에서 몰표를 주셔서 저는 지역 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지켜내지 못해서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16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영남 지역에서 13% 득표를 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32%를 득표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영남에서 32% 득표한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의를 깨고 정책 대결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정책이 드러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해야지 지역으로 대결하는 정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한국 정치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미국, 일본의 절반, 유럽의 3분의 1, 즉 복지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 언론 후진국, 복지 후진국, 세 가지 측면에서의 후진국. 이것만 벗어나면 우리나라는 바로 선진국 갑니다. 2007년 6월 8일 원광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수득 특별 강연 30. 참여정부가 뭐 했냐? 참여정부 기간 동안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제가 공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약한 것 중에 못 이룬 것이 뭐지요?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정경유착, 반칙과 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 4대 권력기관 다 손 놓아 버리고 비합법적인 권력수단은 일체 쓰지 않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 아주 약한 정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매우 강한 정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물리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 그 일의 정당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권력은 정통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7년 7월 17일
제헌절의 즈음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31. 좋은 규범이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보다 민주적인 규범이 필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규범이 필요합니다. 헌법은 모든 규범의 근본입니다.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헌법을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또한 헌법적 정치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낡은 제도와 관행은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번거롭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가치가 있는 문제 제기라면 해야 합니다. 역사는 논쟁이 치열했던 시기에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끊임없는 문제 제기, 토론과 대안의 경쟁을 통해 민주주의도 성장합니다. 우리 국민은 더 좋은 헌법과 제도를 갖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7년 7월 17일 제헌절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32. 참여정부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도 제 측근을 임명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가장 신망 있다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일선 검사들과 토론까지 했는데 좀 흉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떻든 그들에게 특권을 주지 않고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특권과 유착의 구조가 제게 큰 과제였지요. 그래서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전부 각기 자기 일들을 하게 하고 그들의 특별한 도움, 말하자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체의 도움을 내가 받지 않는 대신에 그들도 가외의 권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고 잘못이 있으면 비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불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청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불법적인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오류, 과오가 발견됐을 때도 제가 징계할 수 없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생관계를 청산했습니다. 2007년 8월 31일 PD연합회 20주년 기념사. 33. 특권과 관치, 유착의 구조가 그동안 끈질기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 그것은 참여정부에 주어진 숙명적 과제입니다. 부정부패, 유착, 권위주의, 그리고 장기 집권으로 인한 기회주의, 정치 문화, 원칙의 붕괴,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결해 나가거나 적어도 일보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과업이었습니다. 2007년 9월 3일 제43회 방송의 날 축사. 34.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오로지 대통령의 신뢰만 받으려 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 마음속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조직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중략.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상사의 명령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나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대통령의 지시도 거부할 수 있는 조직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갖고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는 일은 결국 조직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주변에서도 정치 중립의 분위기를 만들고 부당한 명령을 할 수도 없고 통하지도 않는 수준 높은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21일 국가정보원 오찬 간담회 발언. 35.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부패수사처, 공수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대선 때 각 당이 모두 공약했고 저는 그 공약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국회가 그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마구 행사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법안 관련 기자회견. 36. 내가 싸울 상대는 무형의 것이다. 그것은 제도이다. 변화를 필요로 하는 구문화와 간섭이 내 싸움의 상대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내 시대와 내게 빛과 영광을 주지 못할 것이다.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 318쪽. 예, 여기까지가 정치개혁에 대한 노무현 사람 사는 세상에 수록된 글들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 또 나머지 것들 뭐 시간 나는 대로 다음에는 정치개혁 다음에는 언론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뭐 총 책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네요. 계속 제작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